기회가 되면 네.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조직 생활을 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그 자리가 정말 너무 좋아서 그것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막 정치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기보다 존재하는 그냥 거. 이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싶은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온 이상 나는 이 회사에서 뭐를 빼먹고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근데 사실 회사에서 들을 땐 아니 쟤 왜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그것이 회사나 본인이나 똑같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대기업은 제가 그만둬도 수많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고 이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있어서 이 회사가 무엇인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날 제가 어저께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휴일 따지고 시간 따지고 지금은 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사회 그러니까 정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분위기가? 정석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다 마이너스예요.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이 회사를 이용해 먹을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큰 인프라 속에서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주말이든 뭐든 나는 어떻게든지 이 회사에 있는 모든 것을 빼먹고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성공하는데 괜히 피해의식으로 이 회사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 부려먹을 것 같아. 사실은 제 조카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뭐 쉬는 날인데 재테크인데 요즘 애들이 다 재테크를 하니까 이건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도 업무야. 재테크는 놀으라는 시간이 아니야. 재택근무. 네. 네. 재택근무 하라 그러고 자꾸 자기를 뭐 이거 시키고 있어. 재택근무는 일의 연장인데 왜 재택근무에 일이 많이 오는 거를 왜 싫어하냐. 그냥 재택으로 착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재택근무인지 휴가인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 재택근무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직원들이 이게 자기 일이 아닌데 누군가 일을 주면요. 그걸 되게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일이 너한테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컴플레인을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사가 네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진짜 뭐 물을 사오라 그랬어. 만약에 그게 네 인생에 정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럼 뭐 사실 필요 없는데 내가 발전하는 거에 필요 없는데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게 난 싫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약 리더가 된다면 내 밑에 사람한테 이런 건 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것도 레슨이거든요. 반면교사로라도 삼아라.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요. 사실 24시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심지어 잘 때도 월급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는 사람은 잘 때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장이었다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월급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희하고 너무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리더분들과 이제 함께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좀 느끼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사람과 이건 좀 자랑이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껏 거는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프로치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 사람과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내 조직 팀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저하고 또 한 20년씩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들 아주 질려가지고 막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떠냐면요. 저랑 한 3달 정도 일한 사람들은 나가서 다 욕해요. 정말 징그럽다 막. 그런데 3달을 넘어간 사람들은 사실 진짜 저랑 다 20년 이상 일하게 됩니다. 3개월이. 네네. 네, 그 종이의 집이라고 아시죠? 저기 넷플릭스 드라마. 그 종이의 집이요.
1, 2편을 넘겨야 40몇 편까지 볼 수 있어요. 1, 2편에서 그만둔 사람 많거든요. 무너져. 왜 이렇게 재미없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추천을 할 때도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치. 그래야 참고 읽을 수가 있지. 이거 지나면 괜찮대. 네네. 참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시작할 때. 그 면접 볼 때도 말씀하시겠네요. 3개월만 버텨와라. 저는 면접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목표가 나여야지 좋아요. 저는. 난 노희영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제가 듣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올 때는 이력서에 어느 업에 가든 노희영이랑 같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업에서 좋아하세요. 왜냐면 스파르타 훈련을 받고 왔겠구나. 이미 트레이닝이 됐겠구나. 그리고 웬만한 챌린지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저하고 일했던 분들이 다 좋은데,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랑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하는 말은 노희영 브랜드가 좋은 건 나도 알고 있다, 이미. 욕을 할 망정. 네. 그러나 이력서에 반드시 노희영과 일을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고 어떤 고비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넘기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어떤 걸 만들었다. 라고 적어도 5줄 이상 쓸 정도까지는 나랑 일을 해봐야 된다. 이거를 해보지 않고 성과물을 같이 노눌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그만둘 경우 너는 상처만 받는다. 그러니까, 얻는 게 없을 것이다.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냥 내 밸류만 가지고 취직을 했다가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나를 이용해서 네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 때는 언제든지 떠나고 좋은 기업으로 갈 때 나는 환영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교관 같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거나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누구를 키우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으냐 하면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항상 노희영과 있었으면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게 하고 싶어요. 뼈 빠지게 일해도 네네. 어차피 수익은 다 회사가 가져가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뭐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다들 분위기가 워라밸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떠세요? 사실은? 사실 저는요. 제가 조직 생활을 해서 느낀 건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알아주겠지.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보여준 다음에 반드시 그거를 보상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이 대부분 알아주겠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프로젝트가 딱 끝나서 회사에서 박수 받을 때는 반드시 저는 요구해야 되고 그 요구가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 퍼포먼스가 있을 때는 저는 회사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은데 네네. 왜 그러냐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새 워라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문제는 사실 지금 좀 힘든 경우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10년, 20년 경쟁력이 나중에 30, 40대, 50대가 됐을 때 경쟁력이 없어지면 보통 제일 먼저 이제 힘들어진 분들이 맞아요. 회사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생각해요. 아까 그런 것처럼 뭐 워라밸 추구하고 네네네. 10년이 지나도 내 주특기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 전문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지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 또 일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을 계속 그냥 일로서 여기면은 되게 힘든데 이걸 또 약간 놀이나 내가 계속 이걸 내 업무 속에서 뭐 이렇게 좀 더 디벨롭 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예술로 좀 여기고 하면은 이게 정말 놀이만큼 재밌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일을 좀 일은 나쁜 거, 그러니까 일과 삶을 되게 분리하는 거가 맞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9 to 6 하루에 매일 주당 몇 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너무 고통으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때를 내가 정말 나를 디벨롭 시키는 순간이라고 보면은 그때는 정말 나한테는 정말 또 의미 있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너무 이제 터부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직원들한테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나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네가 맡고 있는 브랜드가 네 아이라고 생각해 보자. 왜냐면 사실은 자기 아이는 집에 가서 아기가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얼굴에 조금 상처가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렇죠. 막 부부싸움까지 하잖아요. 애를 어떻게 받길래 뭐 애가 이렇게 뭐 스크래치가 났냐, 뭐 손톱 자국은 잘 안 없어진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부부끼리 싸움을 날 정도고. 그다음에 옆집 애가 그랬을 경우에는 막 진짜 이웃 간에 쫓아간다 막.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마찰까지 생기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실은 지금 남자 그 직원들 샐러리맨들은 솔직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의 행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오늘 넥타이 메고 나간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네 브랜드는 너희 아이와 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장에 나가요. 매장에 나가서 돌아보는데 뭐 진열 잘 돼 있고 뭐 영업사원들 일하고 있고 근데 비비고 패키지에 약간 스크래치가 가고 생각보다 패키지 색깔이 이번에는 왜냐면 매번 인쇄를 해도 매번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요. 습도가 있는 날도 있고 그게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종이질이 그때와 다를 수도 있고 비닐이 좀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지만 조금씩 달라져도 잘 몰라요, 사실. 일반인들은 아예 모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아주 예민한 그런 마케터 아니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거 이상하다. 왜 이번에 이렇게 인쇄가 됐지?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왜 스크래치가 났지? 그리고 왜 저렇게 봉투가 찌글찌글해? 패킹할 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이런 디테일 섬세함 이거를 가질 때 너는 우리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한 너의 브랜드로 너의 사랑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전 사실 이렇게 실질적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리더한테 지적받을 때 사실 지겨운 메시지예요. 이게 뭐 그냥 별일을 다 하라는데.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발전시키잖아요. 내 눈, 내 코, 내 입. 그래서 제가 뭐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일제당에서 파스타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R&D 그 이제 개발하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마지막으로 먹어본 파스타가 뭐야? 이제 파스타를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럼 대부분 경쟁업체 파스타를 먹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일제당은 뭐 불무원이나 뭐 또 청정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그럼 제가 누가 제일제당 파스타 샀다가 풀무원 파스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의 고객은 밖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의 파스타를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공산품끼리의 경쟁은 아주 미묘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은 정말 미슐린 스타의 파스타를 먹는 고객이다. 그러니까 내 가격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정도까지는 맞춘다라고 목표를 하고 개발하는 사람과 그냥 풀무원이나 청정원이나 비슷비슷한 우리의 그런 그 HMR 상품을 목표로 개발하는 사람이랑은 완전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왜냐면 사실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과 나는 어떤 대학도 상관없다.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그냥 대학만 가겠다. 라고 목표를 이미 설정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삶에서의 목표, 그다음에 내 생활에서의 행복 이런 것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직장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들어요. 이 방송을. 경제로 성공하려면은 실제로 겪어와서 내가 이만큼 해서 정말 대기업 임원까지 되고 실제로 내 브랜딩도 뭐 세계 전부가 아는 비비고라는 브랜딩도 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난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것들을 경험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 얘기가 맞아요. 되게 뻔하게 들리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아니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성공했던 분들은 즐기는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했잖아요. 그냥 뭐 진짜 뭐 어떨 때는 뭐 밥죽을 먹어가며 뭐 삼각김밥 먹어가며 뭐 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린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알겠어.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만약에
너처럼 살아야만 성공을 한다면 난 그렇게 안 할래. 그게 이제 요즘 세대들인데 제가 이제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헝그리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정말 즐기면서 저보고 이제 스트레스가 있냐, 뭐 휴가를 가냐 그러면 저는 일과 삶의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라고 따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도 저는 잘 없어요. 왜냐면 식음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음료는 주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모든 제가 하는 브랜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쉰다는 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제일 바쁩니다. 식당은.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할러데이가 사실 식음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워킹데이지. 그래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돈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먹는 거를 즐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먹는 거로 성공할 수 있어요. 뭐 먹방을 하다 못해 해도 되고. 그러니까 OOTD라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옷을 갖고도 성공할 수 있고. 지금은 1인이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그것만 파괴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예전엔 사실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이 자기의 일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다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그 인스타 보면 여의도 맛집을 찾아주는 샐러리맨들 그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야 맛집은 쟤한테 물어봐. 맛집은 제가 다 잘 알아. 그렇게 뭔가 회사에서 자기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심지어 사장님들까지도 어디 출장 갈 때 야 해외 맛집 어디 그 과장님한테 그 과장한테 물어봐라. 뉴욕의 어느 맛집이. 그렇게 뭔가 회사에서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즐기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옷을 너무 잘 입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옷을 잘 입는다는 게 과연 돈을 많이 쓰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인터넷에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가장 싸게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색깔과 감각만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비싸지 않으면 멋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각이. 지금 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것만큼은 짱을 먹겠다. 그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작게는 부서에서 그다음에 나가서 자기네 계열사에서 그것만큼은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야 야구는 누가 최고야. 야구에 대해서 그러면 뭐 무슨 투수는 어떻고 무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저는 뭔가 그 다른 세상을 보게 되실 것 같아요.